오사카의 긴급사태가 선포되었는데도 영업을 하는 파친코 이름을 공개했는데 25일에 해당 파친코 업체는 사람들이 더욱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오사카부는 휴업 요청을 했으나 따르지 않아 6개 파친코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려 했으나 오히려 이 업체들이 영업을 한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이 대거 찾아오는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지난 16일 한 대형마트에서는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스크를 두고 싸우는 장면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연재해가 많은 환경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매뉴얼대로 행동한다는 일본인들은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장인정신의 나라라고 불렸던 일본에서 국민들에게 나눠준 마스크는 벌레와 곰팡이를 얼룩진 제품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그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흘 연속 4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누적 확진자가 1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료붕괴가 온 상태라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치로 지난 25일 니시우라 히로시 교수는 확진자 수는 실제로 10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더 충격적인 결과를 말해주었습니다. 지난주 일본의 확진자 수와 비슷했던 나라들의 수치를 근거로 총 인구 숫자를 감안해 환산한 결과 일본의 현재 확진자 수는 최대 57만 명이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아베 정권은 아직도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5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세계 표준인 한국식 검사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식 검사 방식의 도입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진단키트나 마스크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심스럽다며 만약 지원을 해주고도 일본이 감사를 표하지 않을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도 진단키트는 있다 혹은 한국이 지원을 한다면 고맙게 받으면 된다는 천연덕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와 한국산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에 한국의 여론은 이미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지자체들은 다급해지자 한국산 마스크를 구하고 싶다고 한국 총영사관에 지원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총영사관은 마스크가 수출 규제 품목이라서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지자체가 받은 마스크가 있었는데 총영사관이 인도적 차원에서 주겠다는 최근 재외국민 투표 과정에서 남은 100여 장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베 정권은 오만과 아집으로 져버리고 끝내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쯤 돼서 짐 로저스가 한 예견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져서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에서 일본은 2050년 범죄 대국이 될 것이고 내가 10살짜리 아이라면 당장 일본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책이 발표되고 일본에 대해 너무 암울한 예측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 일본의 상황으로 보면 짐 로저스가 말한 2050년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병상과 집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픽픽 쓰러지며 숨지는 사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자국의 상황을 한탄하며 한국에는 있었지만 일본에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중요한 것을 지목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수장인 정은경 본부장이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이 위기 국면에서 계속 헛발질을 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염병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모범국인 한국에는 강력한 사령탑이 있었지만 일본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이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헌신적인 리더십으로 지휘했던 정은경 본부장은 이미 외신들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근 그가 업무 추진비 단돈 58,000원을 쓴 것을 두고 그동안 사람 만날 시간도 없이 일한 모습이 언론에 의해 조명되었습니다. 또한 정은경 본부장은 늘 8시에 출근하고 저녁 8시에 긴급상황센터에서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개인 사무실로 옮겨서 일을 했는데 야간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하고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게 하려는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헌신하면서도 부하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방역에 혼신을 다했는데도 공무원 급여 30%를 반납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정은경 본부장도 4개월간의 급여의 30%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역에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누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느냐는 글이 올라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과거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지휘하며 그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빠른 검사와 격리,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방역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최근 일주일째 1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나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긴장감이 풀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다면
언제든 감염병 유행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고 언제든 재발하거나 폭발할 수 있는 재난 상황임을 같이 인식해야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끝까지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달리 감염병을 잡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겐 정은경 본부장과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 같은 사람을 세워 신뢰하고 정권을 위임하는 정부도 없었다.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일본이 앞으로 대응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최근 일본 의원이 아베 총리의 한국과의 관계를 묻자 답변한 내용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한국의 환경부격의 후생 노동성을 통해 한국은 일본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음에도 한국산 진단키트가 일본산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지녔는지 검사부터 해봐야 한다며 한국을 자극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며칠 만에 일본 아베 총리가 직접 한국은 중요한 나라라며 협력을 원한다 라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뒤에는 충격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중국산 진단키트를 사용하다가 불량률이 너무 높아 최근 일본이 직접 개발했다며 일본산 진단키트를 내놨는데요. 판매를 개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산 진단키트 판매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팬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산 진단키트는 일본 의사협회조차도 이미 매우 문제가 심각하다라 전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 판매를 중단하면서 관계자는 제품 판매 재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영원히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결국 일본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산 진단키트가 유일한 희망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이 앞에서는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지만 뒤에서는 한국의 뒤통수를 노린 충격적인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일본 전범기업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그리고 후지코시가 한국에 보유한 자산을 한국이 압류했는데요. 현재 이를 현금화해서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의 보상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한국에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되죠. 아소다로 부총리는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압류한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현금화한다며 일본은 한국에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무례한 발언과 함께 일본은 한국과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일본도 일본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하는 등 10가지가 넘는 옵션을 준비 중이라면서 한국을 향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최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이 모두 한국산 진단키트를 극찬하며 적극적으로 수입하면서 한국과는 가깝게 지내는 대신 일본을 외면하기 시작하자 일본이 유럽에도 갑자기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하게 되죠.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3월 이후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번 바이러스는 중국이 아닌 유럽을 통해 확산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라면서 일본의 국립연구소가 확진 판정을 받은 560명으로부터 얻은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해독한 결과 이번 사태의 문제가 시작된 곳이 중국이 아닌 유럽이라는 황당한 발표를 한 것이죠.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의 구로다 마코토 연구센터장은 중국에서 시작된 제1파 바이러스는 이미 보건 대응으로 종식됐지만 유럽을 통해 유입된 제2파 바이러스가 일본에서 크게 확산한 것 같다 라 발언했습니다. 이미 미국 법률회사 범원 법무그룹이 미국 1만 명을 대리해 중국을 상대로 7,392조 원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영국의 한 학회도 중국이 G7 국가에 끼친 손실만 4,800조 원에 달한다며 소송을 낸 상황. 인도 변호사협회는 중국에 2경 4,640조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하는 등 현재까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전세계 소송 금액은 3경 2,032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홀로 중국이 아닌 유럽이 일본 내 확산의 주범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국과 유럽을 상대로 무모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은 최근 아베 내각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시선을 돌릴 만한 강력한 이슈거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지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일본 야당 의원의 폭로로 아베 총리가 이 작은 사이즈의 천 마스크를 이용해서 정치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탄력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추가 폭로가 나오면서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기정사실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아베 총리가 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문제의 일본 회사는 등기부 등본조차 열람이 안 되고 마스크를 제조하기는커녕 딸랑 창고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유령 회사임에도 일본 정부의 5천억 원 규모의 마스크 입찰에 참여해 손쉽게 사업을 따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문제의 회사 대표가 2018년 1월 탈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경제사범이라는 것이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조달청 관계자는 한국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모든 절차들이 너무나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예산 빼돌리기 같은 행위는 발전이 덜 된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전했습니다. 화학약품 냄새가 나고 한 번 빨면 줄어드는 데다가 너무 작아서 마스크로서의 기능까지 의심되고 있는 아베노 마스크. 실제 바이러스 예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이제는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작은지 인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일본 SNS에서 핫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